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소성이 불교의 성녀로서 불교 이야기는 접어두고 뭘 안다고 이웃 종교를 이야기하냐고요? 왜 그런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귀와 눈이 더 밝아지실 것입니다. 소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녀로서 신라 초기, 중기, 말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5번째 내려온 나라인데 어찌 감사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의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한 역사의 기록은 잘못된 신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거나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가 되었다고 주나라 호왕이 말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학자는 사실적인 역사를 놓고 신화는 역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애매한 이론을 만들어 주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족사의 기저로 보기에는 학문적 맥락에서 보면 진맥을 잘못 짚었거나 오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의 상상이 동원되었다 치더라도 생물학적 인간의 육신을 놓고 1908세까지 살았다고 믿는 그것을 기록했다면 기록한 분의 머리의 기능이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순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었을까요? 소성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가 아니라 당군이 세운 나라가 15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명한 학자들이나 추종 종교에서 주장하는 고조선 첫 임금님은 당군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군을 천재인 환인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당군을 환웅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오류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소성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옥황상제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지금은 중국입니다만 본래는 우리 땅인 연면인데 거기서 탄생하셨고 거기서 성장하셔서 그 동토를 이 어른이 다 다스리고 있었던 시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이름이 환인이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왕자들이 5명이었고 공주가 3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 1명에다 후궁이 4명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어른의 가장 친한 친구가 1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분도 훌륭한 장수였고 어른도 장수이면서 왕이다 보니 이 멋진 친구를 옆에 두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의 부하들이 어른을 단독 보호한답시고 어른의 친구를 활로 쏘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둘은 될 수 없다고 어른 모르게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나이는 27세였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살이었습니다. 환인 어른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멋진 친구는 잃었지만 친구의 아들을 환인 어른이 직접 데려다 자식처럼 기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아들 이름이 웅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환인 어른의 후계자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환인 어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 단군이었습니다. 이 단군은 많은 일을 했지만 63세로 일찍 육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이란 이름을 견주어 보자면 환웅은 실제 한 인물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인 어른께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자기 때문에 일찍 죽게 되니 너무나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3살 난 아들을 자신이 잘 키우겠다고 당연히 아들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 친구의 둘째 아들이 뱃속에서 3개월째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아이 웅이는 아버지 친구인 환인 어른의 아들로서 보살핌과 미래의 영향을 쌓으면서 훌륭히 성장하여 나중에 친족 왕자들을 제치고 단군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환인 어른의 못다 이룬 통일이란 꿈을 이어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피보다 진한 존경심과 사랑이 하나가 된 소중한 부자간입니다. 요즘 시절 인연으로 단련된 평범한 생각으로는 친족인 왕자가 우선으로 선택돼야 했겠지만 환인 어른과 어른의 친구와 웅이의 관계를 봤을 때 이런 숨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어찌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인 환인과 아들인 단군의 역사적인 사실은 이러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 그 뿌리가 정의롭고 맑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각인된 우주의 별들 중 이분들은 전 세계 모두를 보살피는 하늘의 님으로 계십니다. 소성이 이웃 종교의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이만하고 현상계에 계실 때엔 환인이셨고 하늘에서는 옥황상제로 불려지고 있는 어른과 대화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면 불교가 생기기 전 1만 년이 훨씬 넘은 시기로 돌아가서 이 어른이 생존해 계실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선 건국 이전에는 환인 어른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셨는지와 소성에게 전달하고픈 고조선의 가치와 핵심을 어떻게 전달해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처음 밝히는 내용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신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 남쪽이며, 이곳에는 약 30여 년 전부터 우주에서 가장 상위에 계시던 신이 이 땅에 출현해 계시므로 이 에너지의 놀라운 힘에 의해 부근이 융성해지고 고급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 앞으로 간신배들이 줄어들어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환경이 만들어지고 세상의 중추적 역할도 할 것이며 평화 통일도 머지않았다고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도인이 가장 많이 출현했던 이 땅에 그분들은 또다시 이 땅에 내려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대적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서 옥황상제 어른이 현상계에서 환인으로 계실 때 상황을 직접 소선과 접신하여 청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현상계의 지리산 청학동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궁이라는 곳에 가보니 단군의 형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참배를 하러 들어가 보니 어른은 없고 형상만 모셔져 있는 걸 보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갔는데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시설이며 돌담이며 아주 볼만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삼성궁에는 어느 분이 계실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실망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먼저 현상계로 오셨다가 하늘에 가장 먼저 올라가신 환인 어르신과 단군 어르신을 접신하여 신화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민족의 시조로 받들어 모시는데 단군과 환인, 환웅, 옥황상제에 대해 궁금증은 많았으나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꼭 영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쪽 종교를 가진 구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만 어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른이 계시는 데는 편안하시온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보고만 있었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모든 신들의 한계입니다. 숭배 대상을 정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으나 우리를 돈과 연관시켜서 종교가 형성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상품 취급받는 것인데 누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보잘것없는 이 도량에 잠시라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안하시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옥황상제 어른께서는 우주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현상계의 숭배자들이 어른한테 협조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선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현상계의 구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좋은 삶을 사는 것인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무당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심합니다. 격에 맞지도 않고 자신한테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냥 부르고 보는 것이 무당들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어른이 천상에 올라가시고 현상계에서 옥황상제 어른을 특별히 접인하고 순복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다면 왕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있다면 부와 명예, 권력을 쌓기 위해서지요. 그런 곳에는 새파리가 우글거린다 해서 열애들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잔치가 있다고 해서 부르면은 제 옷을 입은 부하들이 다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현상계의 신화적 역사에 보면 고조선의 건국과 환웅 당군의 관계와 탄생지와 어른들이 활동하고 통치했던 지역적인 역학관계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부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한민족의 시조를 받드는 당군 완금이라 해서 또는 당군 천황이다 해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1만 년이 훨씬 넘는 일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지요. 그 방대한 자료를 다 중국의 오랑캐들에게 불태워졌지요.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상계의 일률적인 기록에 의하면 당군이 천재 환인의 손자이며 또 환웅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당군이라 원래 제 아들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동고동락하는 친구가 있죠. 친구놈의 아들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똑똑하고 이 세상을 다 포용하리만큼 포부도 크고 가슴도 넓은 아이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접신하여 말씀하시는 옥황상제 어른이 그때 당시 환인, 환웅 둘 중 어느 분이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대답은 다음 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